네, 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날인의 정영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는 조정을 받아가면서 저항을 받아가면서 이 대기밀물 20년을 소화를 해가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은 아름다운 조정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선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큰손 정은주입니다. 앞으로 대북이 이슈가 크게 될 것 같아요. 9월, 10월 잘 관찰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인생이 또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열심히 오늘 설명드린 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오늘 지수가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FOMC 결과에 따라서 아마 내일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장중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가 보인다 등등 해가지고 루머가 돌면서 약간 출렁거리긴 했지만은 제가 볼 적에는 일단은 정상적인 흐름이다. 또 현재 이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를 보시면 오늘 소음선이 발생됐습니다. 이 소음선이라고 하는 경우는 약세 신호, 잠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숨 고르기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현재 보면 밑에 투자 심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투자 심리가 단기 과열권에서 약간 좀 숙이는 상태, 고개를 숙이는 상태. 그래서 이럴 때는 행보등락, 2, 3일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행보등락형이다. 그렇지만 주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항상 2326포인트 이것이 손절 라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는 아주 정상적으로 추세가 잘 전환되고 있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코스닥도 오늘 소음선이 발생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소음선이 발생이 되면 항상 약세 신호. 그렇다고 주시고 간다 못 간다 단정 치지 마시기 바라고 이럴 적에 제일 안전한 매매 방법이 오션이 붕괴될 때 경계했다가 회복하면 재매수. 그럴 때 비중을 맞춰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전부 다 마찬가지로 대세상성 초기장세에 진입이 되어 있다. 그렇다고 간단한 보장은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뉴스를 잘 보고 또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덜 오른 종목으로 순환매도 생각해 보시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강 교수님. 예, 제가 이제 한번 코스닥 지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 코로나 사건 터지면서부터 요 폭락 나오기 직전에 바로 이제 척추가 부러졌다 하면서 현금 비중을 최대한 늘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100% 주식 비중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폭락을 맞이해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잡아드리고 지금부터 3월부터는 쭉 11월까지 계속 종목 장세라고 말씀드렸죠. 지수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지수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냥 종목 보시면 되고 11월 대선까지 그나마 22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건데 그냥 좋은 종목 있으면 종목 보고 투자하면 돼요. 그러니까 붕괴되면 그때는 반도체, 경기 민감주, 건설, 아니면은 이제 철강, 조선, 화, 이렇게 그런 건설, 자동차라든가 경기 민감주 쪽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수와 같이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자제하고 많이 올라간 거 자제하고 그러니까 초기 종목은 괜찮아. 그래서 종목 장세 열심히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월봉에서 벌써 6개월 연속 양봉에 바닥부터 해서 7개월 동안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갔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많이 올라간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서 이번에 2분기 GDP 성장률 자체가 중국이 플러스를 기록하면 미국은 마이너스 기록하면 상대적으로 잠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경기 부양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2차 부양 정책까지도 미국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파월 연준 의장도 아예 못을 박았죠. 경기 살릴 때까지 초저금리를 무조건 하겠다. 그래서 경기는 무조건 살아나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 안에서도 대선까지는 좋은 종목에 계속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이제 일단은 미국의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항상 통화 정책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이 결국에는 전개가 되죠. 그래서 항상 양적 완화를 확대할 때 저금리 기조 속에서 증시가 상승을 하고요. 반대로 양적 완화를 축소하면서 금리 인상에 나설 때 증시가 본격적으로 하락 기조로 전환되죠. 일단 잭슨 회의에서 연준 의장은 수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FOMC에서도 큰 악재는 없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미 FOMC 이제 앞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경계감이 형성되면서 오늘 단기 매물이 나왔는데요. 일단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는데요. 만약에 내일 2,400포인트대 중반대를 돌파하면서 강세 일봉 나올 시에는 추가 반등 기대하는 국면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달에는 FOMC가 없죠. 일단 미국 대선 전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중요한 이슈가 테슬라 이슈가 또 이제 임박돼 있는데요. 테슬라가 이제 최근 들어 니콜라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또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테슬라 머스크 CEO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Many exciting, 그만큼 매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나온 부분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이제 관망하는 국면으로 좀 관망세가 짙을 수도 있지만 일단 테슬라 머스크 CEO 이제까지 허튼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괴짜이지만 역시 이제까지 이상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계 최초로 민간 유인 우주선도 발사를 하면서 또 역시 꿈을 이뤄냈죠. 그래서 이 테슬라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 자동차, 현대차 관련주들도 최근 들어 핫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은 지속하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안주들이 또 시간의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서 아마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안주들도 관심권 유지하는 전략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여기서 월봉 상단 추세까지는 2600에서 2700 사이까지도 열어두고 대응하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21선 부근을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나리네님. 네. 자, 주식은 항상 우리가 매매할 적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매매 규칙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추세 매매, 고래 기법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항상 5일선 매매가 좋습니다. 자, 오늘 주제 보시죠. 네, 일단 KPM 테크를 보는데 미 휴먼이 2010년 공동 투자한 거죠. 거기서 상장 승인이 됐다 해갖고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주목들은 이변성, 투기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재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항상 추격 매수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연속 증가, 투자 심리 현재 과열권이 아니죠. 이제 시작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점 하나 더 볼까요? 자, 그 다음 점은 뉴인텍입니다. 자, 뉴인텍을 보시게 되면 현재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이럴 적에는 중장기를 보세요. 이런 건 박스권을 돌파하면요, 단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중장기를 보는 게 제일 좋겠고요. 또 월봉 상태 보시면 현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에 추세가 전환되고요. 단기를 볼 때 일봉에서 올라갈 때 3,000원 기준 2,700원까지가 매수권인데 거기는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저항대 근접할 때는 항상 우리가 매수 관점이고 급등할 때는 쫓아가지 않습니다. 5일선 매매가 제일 좋고요. 다음 점 하나 더 볼까요? 영진약품입니다. 역시 영진약품도 금일 같은 경우 아래꼬리 소인선이 발생되고 현재 선매수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 7일째, 9일째, 11일째 항상 변곡점에서 거래가 늘 적에 5일선 회복할 적에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강남 교수님. 제가 대아티아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항상 소개를 하는 것이 이제 명품 쪽집게 방송 주식의 예언자가 되겠다. 전 노스트라다무스 뒤를 이어서 주식시장에서 제가 예언자가 될 거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대아티아 같은 경우 현재가 매수권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남북 경협의 테마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앞으로 부각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각종 기사들이 북미 정상회담의 임박의 어떤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 이미 북한의 김 여정 같은 경우 물밑 접촉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판문점에 방문함에 따라서 순간적인 이제 급등을 하다가 뭐 일부 한창은 상한가 들어가고 대아태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이지만 중간에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루머가 돌면서 뭐 방산주가 올라가고 뭐 그런 모습 보였지만 결국 그런 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산주에 대한 일시적 현상에 현혹돼 가지고 대북 테마주를 거꾸로 남북 경협주를 매도한다면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매매하는 건데요. 한번 대아태의 차트 한번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4월 달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발달이 4월 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거래가 늘었어요. 그런데 7월 달에 돌파할 때 거래가 없이 돌파했어요. 돌파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데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못했다면 약한 건데 하는데 거래가 늘지 않았다는 거죠. 고점일 때 거래 없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뭐 예상을 하자고 한다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및 뭐 종전선언, 평화협정,
비핵화 이런 선언들이 이번 연도 정도에서는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걸고 있고 월봉 차트가 심리 50, 60에 올라가는 찰나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찰나인데 거래가 여러 번 형성됐다고 그랬죠? 조정할 때마다 거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다음에 이번 달부터 시작인데 그래서 9월에 뭔가 일어나야 10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실시가 되면서 11월 달 미국 대선에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9월 중 내지 10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봉 차트가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연속으로 빠지고 나서 가파른 하락세가 각도가 이런 식으로 빠르게 내려간 다음에 골든 크로스 시그널을 돌파하면은 보통 그 신뢰성이 높은 이런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돌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빠르게 내려갔다가 돌파하게 되면 보통 주가는 이제 올라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매수권 설정하셔서 순간적인 등락에 민감하게 보지 마시고 최근의 저점의 붕괴만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추가 상승에 초점 맞춘 전략으로 현재가도 매수 시점 그리고 9월, 10월 중에 북미 정상회담 대북 호재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막 북한 루머 나는 거 그런 거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북한이 미사일 쏜다는 자체에 쏘게 되면 미국 대선 앞두고서 뭐 망칠 일이 있습니까? 망치면 김정은은 여기서 좀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태로 될 수밖에 없고 이미 이제 지금 전 세계 식량난, 뭐 메뚜기 사건, 메뚜기 때 뭐 인도, 뭐 중국 막 해가지고 식량난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홍수, 태풍, 코로나 지금 안 그래도 힘든 상태에서 북한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그런 거에 어떤 현혹되지 마시고 차트의 위치 봐도 북한의 대북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잘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오늘은 제가 좀 전기차 관련주 한 종목 좀 중요한 종목 설명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KEC라는 종목입니다. 다음 주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이제 발표가 임박돼 있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이 KEC 같은 경우는요. 최근 들어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국산화 이제 한 기업 중에 하나로 내년도에 이제 국제 과제가 완료될 예정이죠. 연내 시제품을 이제 선보일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차량용 반도체를 전량 이제까지 국산화를 했는데 국제 과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신재생에너지 분야, 그리고 전기차 분야, 스마트 기기 분야 쪽을 전력 반도체를 국산화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하반기에 단가는 20배 높은 또 이제 신제품을 또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초 테슬라 쪽에 역시 또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납품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테슬라 관련주로 지난번에 점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죠.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721선을 점상한가로 돌파를 하고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2020년도 9월 2일 날 단기 이득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쭉 종가로 밀리면서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됐는데요. 일단 경고 종목 지정이 됐다라고 해서 기업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대량 거래의 역시 물량은 그렇게 썩 나쁜 물량은 아니었다. 일단은 과열을 시켜준다는 관점에서 역시 내려온 부분이고 721선 부근에서 역시 중장기 지지권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죠. 내일이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해제가 되죠. 투자 주의로 바뀔 텐데요. 금요일 날은 완전히 해제가 되죠. 여기서 갑자기 상한가를 들어가도 경고 종목 재지정은 되지 않습니다. 요건은 역시 이틀 연속 40% 이상 급등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항상 투자 경고 종목 재지정이 이뤄지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역시 한 가지 더 재료를 덧붙이자면 벌써 2, 3년 전에 LG화학 쪽이랑요 전기차 다이오드 모듈을 공동 개발을 완료했다 이런 좀 발표가 또 있었었죠.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재료가 있습니다. 그린 누들과 디지털 누들 두 가지 같이 섞여 있는 양수겹정으로 볼 수 있는 또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뉴들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면 역시 KEC를 빼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미 주봉상 쌍바닥 패턴이 이뤄지고 MACD가 0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 상승 전환이 시도가 되고 있죠. 월봉 차트를 봤을 때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이 100개월 이평선을 돌파한 적이 없다가 올해부터 파라볼릭이 빨갛게 나오면서 이제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이죠. 이제 투자 심리도도 침체권에 있다가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이번 달 이 100개월 이평선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 역시 중장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이제 막 중장기 이평선 돌파와 함께
중장기 본격 상승 전환 시도 국면이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부터 역시 테슬라 제품과 함께 차세대 차량용 전략 반도체 같은 경우도 국산화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KC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드림시큐리티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 시간대에 3월달, 4월달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 당시가 한 1,700원, 1,800원대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뭐 100% 이상 올라왔었습니다. 최근 들어 721선 부근에서 기간 조정 국면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중기 이평선들이 벌어지지 않았죠. 밀집 국면 속에서 오늘부터 일봉상 추세를 돌파하고 있죠. 카카오 쪽이랑 네이버 쪽에 보안 협력 업체로서 앞으로도 이제 블록체인 쪽이랑 양자모 통신 두 가지 가치 테마로 또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 큰 손 세력도 공시를 통해서 예전에 지분이 5% 미만 좀 들어왔던 부분이 있죠.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것 같고요.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도 이평선들이 밀집 국면에 있죠. 아직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부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 눈에 띄냐면 2017년도 때처럼 MACD가 빨갛게 이제 상승 기조로 이제 막 전환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안주들은요. 앞으로 역시 성장성 있는 업종이죠. 양자모 통신부터 시작해서 이 블록체인 쪽 굉장히 핫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보안이 무너지면 기업 하나가 그냥 무너질 수도 있죠. 그만큼 앞으로 해킹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핫 이슈로도 다가오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역시 이제 보안주 내에서도 드림시큐리티가 2017년도 카카오로 인해서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 만큼 지금 앞으로도 카카오 쪽의 보안 협력 업체인 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카카오뱅크도 IPO 또 기대감이 있는 만큼 보안주는 이 드림시큐리티를 꼭 빼놓지 않고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선 5일선 매매에 이어나가는 전략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낙현 선생님. 네, 저는 LG화학을 좀 볼 텐데요. 이제 이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 기업이죠. 일단 이제 월봉상 봤을 때 이제 보조 지표가 좀 과열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화면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급 보실 텐데 항상 제가 상상하고 머리로 하지 마시고 주식은 눈으로 하는 거다. 눈으로 보고 직접 뭐든지 물건을 보고 잘 골라야겠죠. 자, 개인의 매수가 최근 한 달입니다. 한 달이 아마 3개월도 있고 뭐 6개월도 있는데 한 달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가장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피부에 와닿을 만한 피드백이 바로 올 수 있는 단기적인 어떤 대응 개념에서는 한 달을 보는데 최근에 개인의 매수가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도가 납니다. 동학개미운동 그거는 이제 보통 코스닥의 테마개별주 쪽에 좀 많이 그렇게 경향이 나오는 거지 대형주에 그렇게 이제 대형주는 기관 외국인들의 주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급 속에서 추세가 이탈을 하면서 쌍봉을 치게 되면 절대 부여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제가 빨간색이 이게 22선이 생명선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때가 아웃. 한동안 이때부터 해서 9월 내내 조정권에 들어갔다 해서 아마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월봉 차트가 보조 지표가 모두 지금 과열권에 들어간 상태에서 연속 상승에 따라 첫 번째 음봉 나오는 시기에 과열인데 그게 일봉 차트가 추세가 이탈한 상태한다면 이번 달 내내 조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계속 떨어진다라기보단 위로 올라가는 건 어렵다. 그래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때 끊고 9월 달 내내 관망하고 다른 종목으로 한 달 동안 돈을 버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주봉 차트의 흐름도 파라블릭도 이미 꺾여 있는 모습으로 이제 남은 9월 달 이 시간도 조정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가셔야지 뭐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근데 이천지 관련주, 배터리, 전기차 뭐 다 똑같이 가지 않아요. 어떤 건 또 가기도 하고 어떤 건 또 못 가기도 합니다. 뭐 일시적으로 지금 보니까 테슬라 같은 주가 좀 반등이 나와가지고 순간적인 어떤 반등 나타날 수 있겠지만 기본적 방향은 이번 달에 수익을 바라보는 그런 달이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일단 관망적 자세와 경계 모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난이네 전문가님. 네. 일단 현재 이 드림시큐리 같은 경우는 이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721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3년 이동 평균선입니다. 요거를 돌파 시도하다가 안착을 했어요. 안착을 해놓고 대량으로 전날 종가를 돌파했는데 이것이 일반 강세 매수 신호입니다. 지표를 볼 적에 이럴 때 투자 심리 3바트가 잘 맞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가
추세 매매에서 5일선 매매 종목이라고 그래요. 추세에서 상단을 돌파하면 5일선 매매가 유효하다. 중장기적 월봉 상태를 이렇게 보시면요. 정변에 들어가죠. 이럴 적에 월봉에서 매달 조금씩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불꽃이 화려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어가는 전략이 제일 좋겠고요. 자, 다음 중 하나 더 볼까요? 자, 이 한창제재가 있는데 이 한창제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제 이 한창제재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세력들이 좀 만만치 않게 보는 종목들인데 항상 주식 급등을 쫓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일봉 상태는 대기 매물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0원 기준 2,200원이니까 2,100원 정도가 본래 매수 적정가. 본래 매수 적정가는 항상 당일에 한해서 5일선 기준 시가야 그 내에서 사는 겁니다. 분할 매수로. 근데 주봉 상태를 잘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밑에 최저점에서 뜨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앞으로 대선도 있을 것이고 국내에서도 내년에 또 대선도 있을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바닥에서 뜰 적에는 부담감이 없어요. 모든 것은 바닥의 관점에서 비중만 잘 맞춰주면 되는 것이고 손절가만 잘 지킨다면 역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 상태를 잘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쭉 행보등락 보이다가 상단 추세에서 3봉 씌워냈죠. 밑에서도 3중 바닥을 이번 달에 씌워나는 과정이다. 이번 달에. 그럼 이번 달에 이제 5개월 이후부터 회복한다고 하면 다음 달에 지지를 받겠죠. 지지받으면서 점진적 내년도, 금년도 말까지 내년도 초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보는 거니까 바닥 탈출 초기 종목이라고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항상 손절가 바닥에서 좀 낮게 잡아놓고 비중을 좀 자기한테 좀 맞게끔 적절하게 실어준다면 역시 중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는 건 제일 좋겠고 우리가 일봉에서 단기로 손절가를 결정하는 줄 항상 하단 추세가 손절 라인이다. 그러면 오늘 저가가 바로 손절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한 말씀 하시죠. 예, 다우 선물 지수가 벌써 140포인트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일장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노란톡에서 MTNW 공명 정주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에서 검색하셔야 됩니다. 그냥 검색하시면 안 되고요. 채널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일단 오픈 채팅방만 운영하기 때문에 노란톡에서 MTNW 오픈 채팅에서 공명 정주 검색하셔서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참여 코드는 0000 4개 누르시면 됩니다. 나린애님도 참여 코드 0000 4개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방송 끝나고 MTNW에서 제가 8시에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요. 바로 들어오셔서 자세한 설명 들으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 또 핵심 수혜업 종목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남큰 의원님. 네, MTNW 강남큰선 검색해서 노란톡 오시고요. 정보 많이 드리고 있고 방송 끝나고 나면 22시에 공개 방송과 항상 장 끝나고 나면 공개 방송 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찍어줄 수 있는 능력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보면서 자라오면서 실질적으로 20대부터 주식 방송의 전문가를 했고 20대부터 실전 매매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아주 좋은 종목들을 많이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리님. 네. 항상 노란톡을 누르시면은 참여 코드를 누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0자가 4개입니다. 0000만 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대세 상승 초기 장세에서 바닥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한 또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